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논한다. 한 주간 지역의 이슈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보는 이슈토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조덕진 편집장, 김순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살펴보는 핫 이슈 코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지난 28일이었죠.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당무회의에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분당의 필연적인 수순인데요. 돌이킬 수 없는 강,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국민의당 안에 있는 이 두 당, 새로운 당과 기존 이제 뭐 통합 신당으로 갈 이 두 예상되는 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면 도대체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의 통합에 반대하는 그 새로운 신당 세력이나 물러설 수 없는 그 주사위를 던졌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당원들이 만들었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만든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몸뚱아리를 갈갈이 찢어서 나눠 갖겠다. 이게 정말 저게 제대로 된 건가? 뭐 비유가 아주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소중함에 대한 전혀 가치 판단 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둘 다 자신 있는 거 아닌가.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다라고 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통합 반대파의 그 신당 이름이 민주평화당이에요. 예.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평화민주당과 좀 비슷해서 또 이 당명을 두고도 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DJ의 향수를 되살려서 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DJ를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이름이죠. 다르게 보면 또 지역 정당의 한계인데 민주평화당이라고 했지만 민주평화당을 다른 사람들 또 호남 자민련 아닌가 예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남의 그 지지자들, DJ를 지지했던 호남의 중장 노년층을 그분들의 표를 겨냥한 당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듭니다. 그 특정 정치인들이 어쨌든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전국화를 모색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시골에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그 결의대회를 하고 뭐 특정한 그 정치인의 그 기대서 가려고 하는 건 아주 그 정당을 위해서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있거든요. 저작거리에서 이거는 그 새로운 당이 전국화가 아니라 로컬화하겠다. 그럼 요다음 지방선거 노리겠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면을 보면은 사실 삼국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삼국지 중에 그 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역 선거를 앞두고 돌아가신 DJ를 죽은 공명처럼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뭐 이제 이들 이번에 창당 발기인 대회에 합류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뿌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전남 쪽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좀 듣기로는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것이 또 하나의 이게 지역주의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광주 전남 지역민들한테 그 정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 부산 영남 경남 전국의 국민들과 같이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이런 정말 통 큰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많은 부분. 이번에 또 그 참여한 인사들의 면목을 보면 이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사실 예전에 동교동계 인사들도 고문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당명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 손혜원 의원이 차라리 내가 뭐 당명을 짓는다면은 국민의당에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국민 신당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깔끔하죠.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20석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예. 네. 아직 정치권에서도 이게 예측을 못하고 한참도 있어요. 모르니까. 정치 컨설턴트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 네. 이 촛불 정국으로 올라온 이 정권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만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몰아닥칠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무소속이라고 하지만은 네. 심리적으로 아마 좀 가주지 않을까. 가주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 네. 의견이 좀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민 정서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전남은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난 2014년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있어서 참 우리 지역민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과 좀 결이 맞닿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예, 이제 같은 병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 소방시설물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그 신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기존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올 6월 말 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둔 거죠. 3년 유예 네, 기간이 유예 기간을 있었죠. 둔 거죠. 네. 그런데 6월 말이 되기 전에 사고가 나니까 이분들이 정말 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이 밀양 화재 네, 사고를 보면 그 장성 화재가 데자뷰처럼 떠올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병원 화재들을 보니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 안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사례들을 보니까 2010년도에 경북 포항에서 그 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10명이 죽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를 해라 네. 이렇게 의무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14년 5월에 장성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 일정 면적은 네. 신축되는 그 일정 병원 그 면적 일정 면적 이상. 이상은 네. 다 의무화하고 기존에 있던 거는 조금 유예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015년 4월에 나주 요양병원에서 그 병원 화재가 있었는데요. 네. 이 건물은 그때 이제 사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그 당시 법으로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는데 건축주가 네. 자발적으로 이 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가 돼서 전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고 그거를 잘 되는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재난을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재난 이 상황에 대한 그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방 관련도 규제 완화에 예. 포함이 되면서 네. 사실 그런 법률이 지금 소방 관련 법률이 병원과 요양시설 이런 곳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중시설 전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때 이제 장성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나니까 병원에 한해서 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한해서만 법률이 통과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다중시설에 대한 법률은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전 정부에서 그 줄푸세 정책이죠, 이른바. 그래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풀고, 이 규제를 풀면서 사실은 풀지 말아야 될 사람의 그 안전에 생명을 대한 담보로 하는, 부분까지 그렇죠. 많이 풀어진 경향이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인데요. 전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5곳 선정되다. 전남에서 5곳을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무엇인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쉽게 말해서 아주 그 원도심이라는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아주 도시가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그 번화하고 발달했던 지역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해서 사람도 안 살고 땅값도 떨어지고 낡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을 예전에는 이게 사거리 밀어버리고 거기다 빌딩 쫙 세우고 네.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거기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쫓겨나고 이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벌이를 해가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부동산이 투기로 전락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그 낙후되고 아주 그 삶이 힘든 지역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좀 살려보겠다. 예.
그래서 그 방식이 그냥 한두 곳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국가 자원을 쏟아부어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를 가꾸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살만한 규모의 주거용 이런 것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네. 약 그 5년 동안 약 50조. 50조. 네. 예. 전국 500곳에 50조를 매년 10조씩 이렇게 네. 하겠다는 것이 예.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입니다. 그 원도심을 다시 재개발하는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는 뉴타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싹 박근혜까지. 밀고 네. 새로 다 세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시재생 사업이란 걸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에 이제 그에 따른 법률이 위반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네. 이제 좀 미미했었죠.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도시재생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뉴딜 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네. 예산도 더 강화하고 전국 단위로 굉장히 많은 이제 1년에 한 60여 곳을 선정을 해서 예. 매년 한 10조씩 이렇게 투입하기로 예. 하는 사업입니다. 예. 네. 어쨌든 듣기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또 실상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기대 반 우려 반인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됐다. 혹은 이것이 이제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따먹기가 아니냐 이런 말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공모용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기간도 굉장히 짧았거든요. 네.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된다기보다는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 뭐 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 위주로 됐죠. 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뭐 예산 얼마 따오자. 그래서 여기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실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관 주도의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정부 정책에서 관 주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이 지금 뉴딜 도시 정책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 관이 이 뉴딜 정책의 도시 재생 정책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를 추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치정용으로 예. 자 조덕진 국회의원이 순천에 200억 가져왔습니다. 네. 정 시장이 네. 얼마 따왔습니다. 이러면서 예. 어디 지고 쫙 뭐 카페 거리 만들고 근데 네. 그게 영속적이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그런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일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어서 선한 의지가 정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굉장히 네. 우려스럽습니다. 그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정말 영혼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국민 세금 멋지게 쓰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갈지 진짜 걱정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일선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들이 또 많이 부족해서 뭐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의 그 의미가 더 잘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시행이 한번 됐다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예. 이제 도시가 성장하다가 이런 사업을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한 전문 인력들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 규모는 좀 작지만 이미 실험들을 했고 많은 그 도시에서 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네 가꾸기랄지 네. 뭐 동네 뭐 안전망 구축이랄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관이 뭘 해야 되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 주민들의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테면 여기를 그 재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그 투자가 딱 들어옵니다. 좋은 표현으로 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기가 들어오면 이거 이제 그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방향성을 잡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뭐 200억 가져왔으니까 내년까지 다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돈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 힘이 되고 역량이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는 거지. 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딱 리더가 있어가지고 네. 무슨 전문가가 따로 그렇게 필요한 그런 정도의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주민 참여들을 더욱 독려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정권이나 어떤 시장 임기 동안 이제 치적 사업으로 하려고 그렇죠. 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근데 예.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뭐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주력하지 않고 어떤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도 이번에 전남에서 이제 목포와 순천 등 총 5곳에서 시범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금 전국에서 69곳이 여기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그중에 전라남도 지역은 5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시가 지형의 목포 만호동 그리고 순천의 장천동 그리고 일반 근린형의 순천 저전동 그리고 주거 정비 지원형의 목포 유달동 우리 동네 살리기형의 나주 영강동 해서 5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굴칭 계양 문화의 거리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바다를 품은 만들기. 행복마을 거리로 이제 뭐 한 200억, 300억씩 지원이 네. 되게 돼 있는데 네. 지난주에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연인의 슈퍼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촬영지도 있고 네. 한데 돈만 쏟아붓고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 자립 기반을 예.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자고 예.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경제적 자립을 하고 계속 네. 그래야 거기서 계속 삶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투기적인 성향으로 발전한다면 괜히 외부 사람들한테 네. 예, 쫓겨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그 목포에서 지난해 그 역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됐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위험한 게 전체 입주 기업들 중에 뭐 한 60-70%가 카페 예. 그리고 뭐 음식도 목포 지역민들이 충분히 할 만한 이런 음식을 외지 인에게 뭐 공간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정 기간 내에 딱 만들어서 네. 이거 목포 무슨 동에 이렇게 네, 했다. 마음의 이런 것을 정말로 지향해야 되고 자치단체장이 못하면 의회가 막아야 되고 네. 의회가 못하면 시민단체, 언론 같이 해서 이 돈이 국가 돈이라고 해서 쓰고 아무렇게나 써버려도 되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가 돈일수록 우리가 잘 아껴서 지역에 도움되게 만드는 예.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제일 장의 그 생각이 중요하지만은 장이 못 따라가면 지역민들이 장을 가르쳐야죠. 도시재생 사업의 롤 모델이다 네, 이렇게 네, 네. 평가받을 수가 있겠는데 네. 순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책을 잘 읽은 한 공직자의 노력이 네. 사실 이것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모으고 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는 이분이 철학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대로 행정 절차, 페이퍼워크만 딱 하면은 공무원이 달리 그렇게 피곤할 일은 없지만은 주민들이 직접 상대해서 더군다나 그 돈이 연결돼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걸 다 들어서 반영을 해서 이 지구의 도시 그 계획 구상을 이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구성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해놓은 곳이니까 애정도 가고 예.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 원도심이 살아나고 특히 이제 외부 투기 자본이 안 들어오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그 공직자 한 명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이런 분들의 이런 멋진 공직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존중해주고 특히 조직 내에서 이런 분들에게 인사고가 급하게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내부 사정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인센티브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신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은 느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야 이 도시 재생함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생활 밀착형 이런 재생 사업이 됩니다. 이제 살고 있지도 않은 분들이 그냥 뭐 계획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하면은 생활 밀착형 그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주민들이 이 뭐 건물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쓰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북 구미 같은 데 보면은 주민 참여형 공공 디자인 학교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참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세계 유수의 도시에서는 또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한 또 사례들도 많습니다. 혹시 어떤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쇠퇴한 도시, 완전히 도시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여기가 볼티모어가 항구여서 아주 엄청나게 돈이 오갔는데 이제 그 해양 산업이 가면서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살릴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볼티모어 경우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주민 참여형 좀 비슷한 네. 사례거든요. 네. 돈을 투자했던 그 동네 분들,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해서 수변공원도 조성하고 문화시설도 좀 놓고 그래서 이제 상권을 살린 경우가 이제 미국 볼티모어 사례라면 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빌바오라는 도시가 네. 있는데 구게나임 미술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집어넣는데 이 미술관 하나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도시 자체를 구성을 다시 했어요. 물길도 내고 도시 디자인을 다시 하면서 미술관을 구게나임을 딱 갖다 놓으니까 이 도시가 세계적인 명소가 돼서 예.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도시를 살리는데 문화예술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문화로 도시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이미 90년대부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해가는 것이고 도시 재생을 잘 하면은 도시 자체가 살아납니다. 예. 거기를 좀 모델로 해서 한 부분이 이번에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수산업이 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 많이 황폐화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 모델들을 상대로 모델을 삼아서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는 그 역사적 문화적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보존하면서 관광 문화를 덧입혀 가지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잘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굴뚝 옛날의 공장을 그대로 살려서 문화를 투입을 하고 사실 광주 문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도 예. 광주가 그 도청이 빠져나가고 원도심이 굉장히 막 죽고 또 광주가 산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살아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수도 전략을 광주에 한번 투입해보자. 이제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이게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네. 사업의 도시 재생의 선언적 모델이자 네. 아주 규모가 큰 볼륨이 아주 큰 사업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고요. 마을 단위, 지역 단위 이런 것들은 그 큰 볼륨이 이렇게 덩치가 좀 작아진 것이지 네. 방향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하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곳에 사는 정주민들이 주인이고 정주민들을 위한 그래서 정주민들이 생활해 갈 수 있는 기반까지 이렇게 이제 사실은 구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도시재생 사업이 문화예술과 맞닿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양이 도시 아닙니까 전남이 그래서 훨씬 더 도시재생 사업의 그 결과물을 더 확 또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경쟁력은 있죠. 예, 잘 좀 만들어 보면은 네네. 예, 뭐 세계 뭐 유수의 도시재생 사업의 롤 모델로 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